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앞선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그것 때문에 아주 한동안 시끄러웠죠. 네네네. 앞선 3일 오전 6시 9분경 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생존했습니다. 네. 네, 당시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사고였는데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해경의 늦장 대응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경은 당시 6시 9분에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고 시간이 6시 5분이냐, 6시 9분이냐, 요걸로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해경이 그 사고 시간을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늦게 출동한 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사를 놓고 분초를 다투는 그 해난 사고 와중에 네. 해경이 4분을 허비했거나 충돌 시간 등을 이제 4분 늦게 발표했다. 이런 의문입니다. 네. 황준현 네, 인천해양경찰서장은요. 당시 사고 당일인 3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인천해상관제센터 무선통신을 통해서 3일 오전 6시 5분쯤 충돌로 2명이 떨어졌는데 네. 구조했다는 내용을 청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황 서장은 공식 신고된 것이 오전 9시 9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그는 신고 시간이 오전 9시 9분이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에 줄곧 사고 발생 시간을 9시 9분이라고 발표했는데 또 앞서서는 오전 6시 5분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 여기서 좀 비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혹이 또 있었고요. 네. 네. 또 그 외에도요,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이 낚싯배에서 그 생존자들이 에어포켓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포켓이라고 하면은 배가 뒤집히면서 그 물하고 배 사이에 그 공기가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뒤집히면 배 안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집히면서 그렇죠. 물이 막혀서 위로 예. 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공기가 있는 공간이.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전복되면서 거기에 에어포켓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낚시객 3명이 이제 구조가 된 거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장에 해경의 배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조금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낚싯배가 이제 급유선이요. 네. 이제 낚싯배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급유선은 뭐라고 했냐면 선장이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급유선에는 2명이 같이 이렇게 선실에 근무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고 당시에. 그런데도 그 해경은 이러한 점들을 제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신고 시간이 언제라고? 신고를 접수받은 시간이? 신고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6시 9분으로 돼 있는데요. 네. 6시 5분이라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6시 9분인지 5분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경이 지금 6시 9분인데 6시 5분일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고 그 해경 측에서 이미 혼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정확히 몇 시다 이렇게 딱 단정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해경한테 군안 구조를 이제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호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달라진 모습을, 그럼 뭐 조금이나마 이제 빨리 출동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뭐, 줄이 엉켜있어 줄 풀르는데 뭐 20분, 뭐 하는데 뭐 몇 분, 뭐 그래서 출동하는데 한참 뒤에 출동해서 아까운 인명들을 많이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그런 질책을 또 받고 있죠. 네. 그래서 해경한테는 절대 이제 군안이나 직접적인 구조를 맡기기에는 역부족인 조직이다. 예,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그냥 그것도 있죠. 해안의 치안 업무나 네. 그냥 질서 유지 업무 정도만 이제 맡기고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경이 배를 가지고 있고 장비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출동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의 해양 소방청을 만들어야 된다. 해양 소방청이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소방 인력을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육상 소방에 이제 해양 소방, 육상 소방에서 이제 다 이 모든 걸 이제 관장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해양 구조나 해양 화재, 해양 조난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해경은 이제 앞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맡길 수는 없고 해양 소방청을 만들자. 육상 소방과 별도의 전문 인력을 뽑아서 해양 소방청을 별도 독립청으로 만들어서 네. 해양의 구조에 관한 군안에 관한 거는 다 해양 소방청에서 관장하고 책임지고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조 군안 전화도 바로 해양 일반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불나면은 119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해양 소방 뭐 번호를 따로 만들어야죠. 118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예, 그래서 뭐 자기가 물에 빠졌다든가 해양 조난 당했을 때는 해경이 아닌 해양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구조 업무만. 그리고 해경 주변에 건 아니고요. 해경의 주변 해경 같이 가야죠. 해경도 가서 이제 주변에 보조 업무와 질서 유지 업무를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경찰하고 소방서 같이 소방 직원이 응급 구조를 하고 질서 유지를 경찰이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나요? 네네네. 또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낚싯배가 되게 노후됐고, 세월호의 모습이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낚싯배가 그 선체를 개조를 했고, 노후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해경이 또 그런 역할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노후됐다는 거는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낚싯배를 별도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고깃배가 낚싯배를 그냥 겸업해서 그렇죠. 네, 고기들이 안 맞습니다. 잡히니까 네, 그 어선 놀릴 수 없으니까 낚싯배로 이제 해서 하는데 그냥 그 배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고기를 잡는 거에만 특화돼서 이렇게 개발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군안이나 뭐 조난이 됐을 때 이렇게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거죠. 장비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 해양소방청 해양소방서 신설이 시급하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 아마 이렇게 최초로 주장할 겁니다. 해양소방서. 해양소방청을 만들어야 된다. 괜찮은데요? 예. 네. 해양소방청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이제 구조군안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해양소방 헬기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그죠. 거기도 전문 인력들이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아니, 해경들한테 군안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무리였었어요, 사실은. 경찰들한테. 아니, 그 해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정부에 해체가 됐었잖아요. 해체가 됐었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해경을 부활시켰고 또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해경의 인력이나 장비가 아주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원인이 해경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잘 안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좀 과감하게 줘서 해경에 그런 정비를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중요한 거는 이런 장비 뭐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전문가나 훈련받은 사람이 다뤄야지 효율성이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라는 거는 구조 업무가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경을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해경을 자꾸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구조 업무가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있지만 그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거든요. 그 부수적으로 구조 업무를 하는 거지. 그 육지에서 있는 육상 경찰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를 하거나 해경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해경만 유독 군안 구조 업무가 또 같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가서 뭐 어영부영하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바라기는 어렵고 차라리 전문가들을 특화시켜서 해양소방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해양소방청. 아니면 해양구조대, 외국처럼. 외국은 해양구조대가 따로 있잖아요, 해양구조대가. 네네네.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 골든타임이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했는데 또 1시간을 넘겼네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해경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해경이 이제 중국 어선이라든가 뭐 바닷가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구조 업무까지 이제 맡긴다는 건 이제 우리가 투머치다. 매번 확인해서 역부족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양소방서를 만들고 해양소방인력, 해양구조대, 해양응급구조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해양응급구조소도 이제 있어야 네. 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문제에 여러 가지가 단번에 해결할 것 같은데. 공무원 증원인가요, 이것도? 아니,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저 공무원들 많이 뽑는다니까 이런 쪽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어떤가 얘기하는 거죠. 괜찮네요. 그리고 예, 뭐 그래서 정말 일반 특화된 소방서 일반 소방서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 문제 지금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은 결국 인사 문제가 또 나중에 발생해요.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그렇죠. 또 승진할 수가 없으니까 자리나 그렇죠. 예, 올라가서 그런 의미에서도 숨통을 틔워주는 의미에서도 해양소방청 이제 신설하면 괜찮을 것 같다. 경찰 인력 일부, 네. 육상 소방의 인력 일부, 예. 그다음에 기타 군이나 이런 데서 일부 특채로 이제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단 해양소방청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인력을 조직을 해서. 그러면은 그 해양소방청을 3회 다 하는 건가요?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다요? 다 있어야 되겠죠. 해양경찰청 있는데 대응해서 만들어야죠. 해양경찰서 대응해서. 소방서가 경찰서 대응해서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양경찰서가 있는데 해양소방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좀 장비나 여기 뭐 장비도 너무 노후됐다, 뭐 예산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살리고 이런 거에는 좀 신속하게 해서 막 사람을 좀 안 다치게 좀 아까운 생명이 좀 많이 좀 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제안은 해양소방청, 해양소방서 신설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력 문제다. 이번 사고에 그런 빈틈이 보였던 것도 결과적으로 인력 다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 음, 돈 문제, 장비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비도 열악하고 뭐 시스템도 안 좋지만 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 문제도 맞고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시죠. 더 감사합니다. 추가 드릴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